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민법 파이널 이제 8회에 걸쳐서 시작됐는데요. 뭐 처음에는 이제 선택 사례 기록을 제한된 시간 내에 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회차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뒤로 갈수록 또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민소상법도 안 괜찮아요? 민소상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이 병행할 테니까 그렇게 숙제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기록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많은 논점을 다뤄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모범답안과 같은 답안을 구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쟁점을 다 건드려 드리고 싶은 저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집은 저의 첫 논문집이라서 전부 다 한 권씩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버리실 수 있는데 쓰레기통에 저한테 눈에 띄지 않게 버려주세요. 제가 보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수험생 시절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여러분 또 합격하실 거거든요. 대다수가 합격하시고 법원에서 뵐 때도 반갑지만 학교나 학회에서 볼 때 더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또 대학원에 또 오세요. 절대 다수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필요하실 거예요. 저도 교수님이 논문집 주실 때마다 이걸 왜 주시나 했는데 제가 쓸 때 되니까 엄청 요긴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책장에 꽂아 놓으셨다가 뭐 어떤 학회지든지 간에 논문의 양식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각주 인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국문, 초록 뭐 이런 거 포맷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내용은 읽지 마세요.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내용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한 10분 내로 숙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합격하시고 꼭 이렇게 학술지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현존하는 민사법 강사 중에 학술지에 등재된 최초의 강사예요. 그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변시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출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합격자 수도 역대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합격했던 7회 변시는 좀 의례적으로 50% 이하였던 적이 있지만 7회 이후로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뭐 한 53% 뭐 이 정도 합격률 나오겠죠. 그러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니까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 차분하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례형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문의 1입니다. 성적 채점 다 있고 성적도 아마 공시될 거예요.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뭐 사례 기록 좀 늦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쓰더라도 시험은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현 단계에서 방구석 대법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자꾸 분위기에 타서 남들 하는 거 같이 보면서 같이 힘을 내야 덜 힘들어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를 위해 여러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베리타스 스파르타에 등록한 거예요. 시험 2달 남았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종합반이 없거든요. 사실 저희 학원 외에 없고 아시다시피 학교 가면 다 분위기가 파장 분위기여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한 70% 이상 나오는 합격률일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쭉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더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분위기에 따라서 남들 볼 때 보고 못 보는 건 파이널 과정 끝나고 12월 달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잘 메꾸시면 될 것 같아요. 1문의 1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갑수 X 부동산에 A은행 명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대출거래 약정 체결 당시 갑은 을과 함께 A은행을 방문해서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한 뒤 대출금 5천만 원을 수령하여 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평소지능은 64로서 갑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64면 돌고래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은 거냐면 의사 무능력자 밑줄 그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법률행위의 정의가 뭐였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죠. 법률행위가 있어야 청약과 승낙으로 인해서 계약의 의사가 합치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미성년자의 행위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숙하잖아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즉 유동적 유효죠. 이 행위는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예요. 맞죠? 그래서 취소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쓰신 분들은 잘못 쓴 거죠. 취소와 무효는 구별하니까요. 맞죠? 다시 한번.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해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라고 서술하신 분은 잘못 서술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이건 처음부터 이 행위는 무효였던 거죠. 그래서 이후 갑은 대출거래 약정 체결할 당시 의사 무능력자였으므로 가로치고 위에 무효라고 다 힌트를 줬잖아요. 그래서 무효이고 무효라고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쓰신 분들이 더 있었고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죠?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여러분 무효 취소는 이른바 형성권이에요. 재판 외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걸 재판상 청구하지 않아요. 재판상 청구는 사행위 취소가 유일해요. 무효 취소하면 답변서 송달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소송물은 7사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 근거는 공평의 관념의 신의칙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해제는 특칙이 있죠. 548조로 가고 548조는 동시이행 관계가 몇 조죠? 그러니까 535조인가? 536조 맞죠? 536조 맞죠? 예. 536조의 특칙이 있고 이때는 법률 규정에 의해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죠? 우리 문제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다 나왔어요. 단원 회원 신용복 문제, 단원 김홍도 문제도 취소해서 741로 간 거고 오늘 문제는 무효해서 741로 간 거고 동의항으로 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741로 가면 원래 반환 범위는 748, 749로 가야 되는데 의사 무능력자는 뭐죠? 특칙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라는 특칙을 141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 논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논점을 누락하신 부분이 많았고 이에 A은행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동의항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받은 5천만 원을 나에게 달라 이거죠. 왜냐면 A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지급받은 다음 쓰신 분이 있는데 지급받은 다음은 언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할 때. 그때 선이행 의무인 것이고 오늘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다음이 아니라 지급받은가 동시에입니다. 지급받은가 동시에.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잘 많이 못 써줬어요.